아마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주고받은 그 카톡 메시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카톡 메시지를 조금 더 정제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너무 촉박하게 제작을 하는 관계로 조금 그냥 실제로 오간 내용이 그대로 좀 노출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카톡 메시지 볼까요? 예. 자, 뭐 이것도 조금 이제 일부 내용은 조금 치긴 했는데 뭐 대략 그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색 부분이 박정훈 대령의 말인데 당시 10시 51분 이게 이제 그 8월 2일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찰로 그날 오전 7시 좀 넘어서 당시 박대령의 지시를 받아서 해병대 수사단들이 수사 서류를 들고 경북 경찰청으로 갔단 말이죠. 사전에 이제 또 그 온나라 뭐 시스템 이용해서 전산으로도 입력을 하고 실제 서류를 들고 수사 기록을 들고 경찰로 이제 이미 갔죠. 근데 이제 10시 51분에 해병대 사령관이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박대령 표현대로라면 정말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멈춰. 에? 근데 실제로는 이미 그 시간에 서류는 넘어갔던 거죠, 경찰에. 자, 이 참으로 저 시간이 중요해요. 만약에 사령관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약에 뭐 한 8시나 이렇게 만약에 저런 지시가 막 나왔다면 지금 사건이 또 다르게 아마 전개됐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뭐 박대령은 소신을 갖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또 전날까지 명확하게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대령이 그대로 아마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사령관이 10시 51분에 저렇게 이제 멈추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그 밑에는 국방비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들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박 대령이 그 방금 봤다 이거죠. 봤는데 김영래 대령은 이제 그 안보실 소속 해병 대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안 나왔는데 자, 명확하게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고 해서 휘하에 일광수대장에게 지시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이미 수사 초기 상황. 처음부터 안보실에서 이미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고, 자 어제 국회에 나온 안보실 관계자들은 그냥 뭐 일상적인 업무 뭐 그러면서 행정관이 뭐 챙기고 뭐 위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지난해 바뀐 그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자, 그 군에서 사망 사건의 경우에 자, 초기 조사를 해서 그 혐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해서 경찰에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 군에서 더 이상 갖고 있을 명분도 없고 오직 군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직접적인 1차 수사단이에요. 1차 수사 관계자들. 그게 바로 이번에 해병대 이제 수사단인데 그러면 자, 그 위에 국방부도 전혀 거기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고는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이런 결과 보고서를 이제 경찰에 넘깁니다. 자, 박 대령이 실제 그렇게 했죠. 해군 총장한테도 그래서 먼저 보고하고 국방장관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 전에 물론 해병대 사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자, 보고를 해서 다 이제 결재가 났던 사안인데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권한으로 자 다른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안은 뭐 챙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법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이거를 왜 별도로 이렇게 뭘 보내라 이거 벌써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박 대령이 얘기하죠. 수사 결과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 예. 근데 박 대령이 그 부분은 끝내 거부하죠. 박 대령이 상당히 그 소신 있는 행동을 몇 번 보여주는데
안보실에서 나중에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또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그 부분 거부하고 또 그 이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뭐 빼라, 뭐 혐의 내용 빼고 뭐 하고 뭐 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 보내라.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죠. 이거는 위법적인 행동이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박대령이 상당히 소신 있게 행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또 노란 글씨 부분은 이제 변호인의 의견인데 어제 이제 그 국회 답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첩 사실을 경찰에 입첩된 걸 얘기합니다. 안보실장이 2차장보다 먼저 알았고 또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안보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러니까 박대령이 정말 참 나쁜 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 지금 어제 이제 답변 내용들을 보면 그 이첩 판단은 8명. 자, 박대령이 그 경찰에 넘기는 그 수사 자료에 8명의 혐의를 이제 적시하고 그걸 이제 이첩을 하잖아요. 그 8명 이제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뭐 별 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제 답변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국방비서관 책상 서랍에 있다가 자, 그러면 위에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보실장이나 2차장이나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모르는 게 돼요. 이 논리로 되면. 그런데 8월 2일 날 그 10시 30분 이후에 안보실이 난리가 났다. 왜? 그때 이제 그 경찰에 입첩된 걸 이제 알고 나서 이걸 이제 변호인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국방비서관 안보실장 2차장 순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김영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안보실에 있는 그 파견 대령이죠. 거기도 알았을 거고. 근데 이제 박 대령이 그래요. 박 대령이 어제 이제 늦게까지 그걸 다 본 것 같아요. 국회 그 답변 과정을. 그래서 영상 보고 있는데 모두 다 부인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마지막에 안보실 2차장이 드디어 등장한다. 이제 8월 2일 오후 4시에 먼저 이런 얘기를 주고왔습니다. 자, 카톡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초기부터 안보실에서 챙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규명이 필요하겠죠. 뭐 나중에 혹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